철강TV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후판 가격을 두고 철강업계와 조선업계가 나름대로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판 가격을 이번에는 조선업계가 아닌 철강업계가 제시를 했다면서요? 예, 뭐 철강업계가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는 40만 원 정도 인상한 115만 원을 제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어떤 조선업계보다는 철강업계가 좀 우위에 있어서 가격을 먼저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가 철강 경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산이나 일본산의 수입이 최근에 급격히 줄어들면서 국내 후판 가격도 상당히 이제 상승하는, 후판만이 아니고 모든 철강제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협상이나 혹은 가격 협상에 있어서 철강사들이 조금 더 우위에 점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래간만에 아주 우위를 철강업계가 점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아무래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계속 공장은 돌려야 되고 생산은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아무래도 가격 협상이나 뭐 이럴 때는 철강업체들이 조금 뭐 불리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죠. 75만 원 수준에서 115만 원이면 다소 이제 가파른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115만 원이라는 것이 과연 이게 우리가 사실 이게 결국은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철강 가격을 놓고는 이게 이제 적정 가격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뭐 115만 원도 높은 것이 아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뭐 철광석이든 원료탄이든 실질적으로 뭐 철광석도 뭐 돈당 200불까지 상승을 했고 원료탄도 그 등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원료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거 115만 원이 사실 원료 가격 상승에 비하면 크게 높은 것 아니다. 지나치게 높은 것도 아니다. 높은 것이 아니다. 그런 입장. 그동안 보면 이 후판이라는 철강제가 가격 면에서는 이게 제 가격을 못 받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열연하고 이렇게 비교해봐도 단순 우리가 후판이 좀 공정이 좀 더 복잡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후판이 열연 코일보다는 생산 원가가 기본적으로 조금 높죠. 어떻게 보면 품종도 다양하고 어떻게 폭이 넓은 거라든가 장폭이라든가 두께도 또 훨씬 더 두껍고 이런 성격 때문에 사실 생산 원가가 열연 코일보다 높은데 시장의 수요가 이전까지는 워낙 다운돼 있었기 때문에 수요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답을 내기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이 115만 원이라는 가격이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인가, 적정 가격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좀 있습니까? 사실 이게 보는 입장에 따라서 적정 가격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죠.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원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이게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조선업계 입장을 고려해서 상황을 고려해서 그동안 원체 또 낮은 가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워낙 낮은 가격에 있었기 때문에 40만 원 인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높은 그런 인상이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동안의 원가 상승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고려했을 때는 크게 높은 가격, 원가 상승률보다 낮은 그런 가격이다. 원가의 어떤 상승폭보다는 낮은 가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러나 조선업계 입장에 봐서는 또 완전히 반대의 입장에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좀 당황스러운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계로 봐서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115만 원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뭐 조선협회도 잠깐 방문했습니다만 예. 상당히 당황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아마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뭐 75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거의 뭐 40만 원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제시를 뭐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원가가 특정 제품의 원가가 50% 이상 갑자기 오른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을 사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아무래도 가격이 가격을 낮게 구매를 했다 손 치더라도 일시적으로 50%를 인상을 한다. 그것도 원가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 가격을 뭐 일시적으로 50% 인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는 그것이 가장 큰 부담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 그 후판이 소요되는 그러한 분야는 2019년이나 2년 혹은 1년 반 전에 상당히 세계적으로 조선 성과가 낮았을 때 계약한 그러한 배에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년 전이나 혹은 1년 반 전에 국내 후판 가격이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였는데 그 가격을 기준으로 그렇죠. 그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건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구매해야 되는 가격이 115만 원이다. 그러니까 4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이렇게 되면 원가가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리스크를 이제 온전히 조선업계가 다 감당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렇죠. 어떻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뭐 115만 원이라는 숫자가 주어졌지만 이제 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가 뭔가 좀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면서 서서히 어떤 균형 가격을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부터 일단은 철강업계에서 115만 원이라는 명확한 가격을 일단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공이 이제 조선업계로 넘어갔고 그 이제 조선업계와 철강업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아마 적정 가격이 철강업계가 아마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선점하는 차원에서 먼저 가격을 제시했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어떤 조선업계의 저항 만만치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조선업계의 주장 중에서 가장 이제 큰 그 하나가 최근에 그 철강업계와 조선업계의 수익성을 봤을 때 조선업계는 상당히 어려운 반면에 철강업계는 수익성이 높지 않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각자 다양한 여론이나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뭐 조선용 후판 가격을 원가 이하로 공급했다,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사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제 공급을 했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그러한 후판 가격이 실제로 조선업계의 수익성에도 워낙 조선 성과가 낮았었기 때문에 조선 산업이 그 수익성을 회복하는데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금도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고 일부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자본 잠식 뭐 상태에 들어가서 올해는 또 이제 정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사실 정부에서 이제 부실을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 좀 나는 그런 형편이고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매우 낮습니다. 아니 그러나 그런 조선업계의 어려움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또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이게 철강업계가 수익성이 좀 높다고 해서 후판 가격이 더 낮아져야 되느냐. 예를 들어 철강업계는 사실 철강업계가 생산하는 많은 철강제 중에서 후판은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철강사의 수익성이라는 것은 다른 다양한 그 후판 외에 다른 품목들, 다른 여러 철강제의 어떤 그런 성과인데 이게 그 자꾸 이제 조선업계 쪽은 이제 자기들의 성과가 낮다고 해서 이쪽은
성과가 높다고 해서 이것이 가격이 낮아야 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철강업계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뭐 조선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또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갑자기 높아지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조선업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조선업계는 거의 뭐 적자를 뭐 면했다든가 아직까지 뭐 적자에 허덕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사실 뭐 조선업계는 조금 철강업계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 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러면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조선업계를 조금 후판 가격으로 조금 도와주면 조금만 있으면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업계 다시 되살아난다. 뭐 이런 측면이죠. 그래 지금 사실 후판 원가가 높아서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력이 또 떨어지면 사실 앞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지금 조금만 뭐 더 도와주면 조금만 더 양보를 해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국제 경쟁력을 회복을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조선 시장을 뭐 리드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동안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도 이제 공급 과잉에서 엄청나게 시달려 왔고, 그렇죠. 또 그런 환경에서 가격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는데 지금 정말 오래간만에 어떻든 그 후판이 부족한 상황이 왔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후판 업계로 봐서는 가격 상승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시장에서 이제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뭐 결정되는 게 맞죠. 그러나 조선업계와 철강 특히 후판업계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봤을 때는 단순히 시장 그 수급에 의해서만 좀 가격이 결정돼야 되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략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국내 후판의 뭐 거의 한 50% 이상을 국내 조선업체에서 일단 구매를 해주고 있다.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내 후판업계 입장에서는 뭐 안정적인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그 후판 사업을 그래도 그나마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업계 입장에서 그렇다는 아무리 가격이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더라도 조선업계와 후판과의 관계는 단순히 어떤 수급 상황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입장이죠. 그런 논리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논리인데, 그죠? 그렇죠. 사실 양산업의 어떤 공존이라 이런 측면은 뭐 조금 전에 말씀대로 예를 들어 뭐 조선이 없는 후판도 있을 수 없고요. 그렇죠. 사실 후판 업계로 봐서도 조선 업계로 봐서도 후판이 없으면 조선의 어떤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양산업은 서로 강한 연결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 그거하고 지금 현재 가격을 아까 쭉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선업계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떻든 정부 입장에서는 양산업이 다 중요한 거니까 특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철강은 상당히 좀 더 성숙된 산업이고 조선은 오히려 더 후발로 출발한 산업이라 정부 입장을 봐서는 이 조선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 동의할지는 모르지만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조선업계를 언제까지 이런 가격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조선업계도 철강업계의 뭐 입장에 있어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걸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반기에 실제로 이제 영업 실적을 이렇게 보면 국내 그 조선사들이 2분기에 사실 손실 충당금을 엄청나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 충당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저가로 수주한 그런 선박이 실제로 건조를 하는데 그 건조에 들어가는 후판 가격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그 손실 충당을 하지 않으면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참에 그 예상되는 그런 손실을 다
반영을 하자. 이게 막 이런 미리 떨고 지나가는 예, 거예요. 미리 떨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2분기에 벌써 뭐 3,700억 이상,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막 8,900억 이상, 9천억 가까이. 그 다음에 대우조선도 한 3천억 이상 이렇게 손실 충당금을 지금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상반기에 3사 모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서 이 손실 충당금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후판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상승에 따라서 조선업계 영업 이익이 성과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원래 수주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주를 작년 실적 이상으로 신규 수주를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저가 수주나 성과가 분명히 글로벌 세계 조선 성과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가 수주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선별적으로 고가 선박을 대상으로 해서 수주를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후판 가격을 놓고 이제 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가 이렇게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조선업계 쪽은 이제 어렵다는 이야기 이걸 계속 그렇죠.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어려워져. 그래서 결국은 이 그 조선업계와 철강업계의 지금 가격 협상 이 과정에서 보면 오히려 더 어려운 쪽이 더 유리한 이런 결과를 낳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앞으로도 가격 협상에서 더 유리해지려 그러면 더 어려워져야 되나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자한테 조금 더 마음이 쓰이듯이 사실 조선 산업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다시 계속 침체를 했지 않습니까? 보면 2016년, 15년 이때는 거의 수주가 바닥이었습니다. 거의 수주가 없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난 우리나라에 중소조선업체들 이미 거의 다 이제 부도 처리되고, 그 남아 있는 업체들만 근근히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지금이 사실 글로벌하게 조선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업턴하는 그런 시점에 있고, 그래서 만약 이 시점에서 조선업체가 적자가 누적돼가지고 뭐 어떤 상장이 폐지된다든가, 뭐 폐업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훨씬 더 큰 위기가 위기가 발생할 그래서 수 또 있다. 때맞춰 어떻든 이 포석고나 이런 후판 업계는 이게 또 갑자기 이제 철강 가격이 올라가지고요. 그렇죠. 수익성이 좀 엄청 좋아졌습니다. 네. 이게 숫자상으로 봐가지고는 한쪽은 너무 좋아지고 한쪽은 너무 나빠지니까 이게 많은 이것을 어떻든 여론으로 끌고 가다 보면 뭔가 이게 한쪽에서 많은 걸 차지한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그렇게 좀 그렇게 더 많이 번 쪽에서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논리가 과연 이게 산업 발전에 바람직한 것인지. 그 조선업계 입장에서 보면 네네.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 성과는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계속 안 좋았고 또 그것이 이제 영업 성과가 안 좋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철강업체들한테 후판 가격의 인하를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먹혀왔던 이유는 조선업계가 너무 힘들다라는 걸 이미 국민들이나 정부에서 다 아는 거죠. 뭐 얼마만큼 그 거제도의 그 산업 경남 지역에 있는 그러한 조선 기자재 업체라든가 그 많은 업체들이 지금 부도 맞고 구조조정 다 당했지 않습니까? 그 정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또 다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여론이든 정부의 어떤 그런 입김이든 그런 쪽으로 이제 조선 업체들은 조금 이렇게 기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 어차피 근데 이 조선 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사이클이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클로부터 오는 리스크는 이걸 이제 누가 감당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물론 조선업계로 봐서는 지금 어려우니까 이걸 좀 이렇게 나누고 싶겠죠. 철강업계하고. 그러나 어쨌든 이 조선업계의 큰 사이클 때문에 한때 철강업계도 많은 희생을 치른 점도 있거든요. 그 전에 뭐 우리가 한때 그 또 후판이 부족할 때는 또 포스코가 또 투자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도 아마 적지 않게 정부의 어떤 산업 정책적 영향력이 미쳐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뭐 현대가 고로 진입 이후에 어떻든 이제 그 자가 소비 부분 일종의 내부 수직 계열화의 힘을 의식하고 또 후판에 또 투자하게 됐단 말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조선 경기의 이 큰 사이클로서 이미 철강은 상당히 희생을 치루었는데,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더 많은 희생을 같이 감내해야 되느냐, 철강이. 이런 게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조선업계 입장에서 보면 희생을 뭐 조선업계 때문에 희생을 뭐 치를 수밖에 없었다. 그때 아무래도 뭐 좀 그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세계 조선 경기가 좋았을 때 사실 조선업계에서 국내 그 철강사들한테 후판 정세를 엄청나게 사실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3사가 후판을 좀 대규모로 이제 정세를 했는데 그 때문에 이제 과잉에 그렇죠. 빠져들어서 오랫동안 헤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잉 이제 그 이후에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조선 경기가 확 이렇게 다운되니까 침체되다 보니까 조선 업체 입장에서도 그 수요를 다 이렇게 충당시켜 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성과도 하락하고 수익성도 악화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국내에서도 공급 과잉이지만 이제 저가의 중국산을 좀 더 많이 또 써야 되는 그런 현실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동안 이제 철강업계는 사실은 이 후판 문제를 놓고 나름대로 좀 노력을 많이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조선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까 이 조선이 경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래서 그 비조선 분야의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도 많이 해왔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사실 최근에 그 후판 경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샘물을 후판을 생산할 것을 다른 철강계로 많이 전환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해왔고, 또 수출에 대한 노선 이야기 부분도 꾸준히 노력해 왔어. 사실은 상대적으로 철강이 좀 유리한 위치에 서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 조선업계는 과연 그런 위험을 자꾸 이게 철강업계하고 나누기만 하려고 하지 스스로 과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이런 데 대한 반문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사실 제가 조선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사업 다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사업 다변화 측면에서는 이제 성공하지 못했다, 실패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일반 상선의 의존도가 지금 거의 대부분 일반 상선을 의존하는 그런 사업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철강업계는 조선 산업의 어떤 침체에 대응을 해서 해양 플랜트라든가 혹은 뭐 해상 풍력이라든가 뭐 건설용 뭐 자재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상당히 다양한 수요 개발을 뭐 많이 해왔죠. 그래서 후판 수요 중에서도 상당 부분 그쪽으로 일단 옮겨간 상황인데 한 50% 정도가 지금 비조선 분야의 수요로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사실 조선업계는 한때 그러한 뭐 해양 플랜트 쪽, 그다음 해상 풍력 뭐 이런 쪽으로 사실 사업 다변화를 상당히 많이 꾀했지만 그러한 사업 다변화를 하는 시점에 사실 그 어떤 단계에서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급격하게 이제 사업이 악화돼서 그런 것까지 다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떤 가격 경쟁력과 새로운 그러한 상선 분야에서도 새로운 그러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조금
적었지 않았는가. 예. 워낙 너무 어려워서 그런 R&D 투자라든가 이런 데도 신경, 구조조정하는 와중에 뭐 R&D 투자라든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이제 조선 산업의 어떤 책임 뭐 이런 것도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예. 정부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보면 사실 두 산업이 다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두 산업은 정말 강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잘 되고 어느 하나가 잘못되고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정부로 봐서는 뭔가 두 산업을 다 살리는 이 산업군 자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으로 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좀 높은 철강업계가 좀 더 양보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쪽으로 끌고 갈 생각도 있겠죠, 조금은요. 예, 사실 뭐 그러기를 조선업계는 바라겠죠. 바라겠죠. 그러나 이제 조선업계 측면에서도 단순히 이제 그 원가, 지금 저가 구매를 통한 후판의 저가 구매를 통한 뭐 원가 경쟁력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생산성 향상을 통한 뭐 가격 경쟁력 뭐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가야 되지 않는가. 조금 시장 가격으로 뭐 후판을 구매를 하더라도 조금 더 생산성을 높여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혹은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 뭐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은가. 단순히 중국 조선업체와의 가격 경쟁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후판도 계속 저가를 구매해야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판 업계가 조선 업계가 후판 업계와의 경쟁을 하는 거 보면 이 조선 업계가 가진 그 가장 강력한 수단이 사실은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내 후판 공급 메이커인 포스코나 현대나 동국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나 수입으로 전화를 할래? 뭐 이게 이제 가장 협상의 수단이겠죠. 예, 근데 예전에는 그랬었죠. 사실은 뭐 중국에도 공급 과잉이었고 일본도 사실 후판은 공급 과잉이었거든요. 한국도 공급 과잉이었고. 아마 요번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 조선업계는 더 수입선의 다변화에 더 노력할 것 같은데 저는. 조선업계 근데 이제 그렇게 노력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중국의 정치세 폐지 문제라든가 정치세 황금 폐지 문제라든가 혹은 지금 또 수출세를 부과한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뭐 생산 감축 뭐 이런 이야기도 중국에서 수입이 용이하지는 않겠죠. 수입이 용이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용이하지 않을 수 근데 있다. 그건 좀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건 이제 상황은 이제 보긴 봐야죠. 그때 이제 정말 중국의 경기가 많이 다운될 거냐, 뭐 안 될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조금 외국산을 특히 중국산을 구매하기가 조금 더 계속 예전보다는 어려운 그 상황으로 가고 있다. 뭐 조선업계들은 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도 사실 조선업계는 지금 대부분의 선표를 다 꽉 채워놓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후판 그 물량 자체를 확보, 가격도 가격 문제지만 후판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근데 예전과 같이 중국산이나 일본산이나 이렇게 저가로 마음대로 구매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아마 국내 후판 업체들한테도 사실 물량을 조금 더 많이 배정을 해달라. 이제 지금 상황이 사실 수입이 용이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뭐 가격도 가격 문제고 또 물량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후판을 두고 철강업계와 조선업계의 이 힘겨루기를 보면 사실 이 가격은 빙산의 일각 같아요. 그 밑에는 정말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문제가 양산업 사이에 얽혀져 있고 그것이 가격이라는 아주 작은 부분으로 우리가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좀 진부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결국 이 조선과 후판이 서로가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되고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상황이고 또 그러고 조선은 어차피 엄청난 경기 사이클을 보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 리스크를 서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쉐어하면서 공존하는 방법은 두 산업 사이의 신뢰 이게 가장 답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매우 어렵긴 하지만은 예,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철강 제품 중에서도 후판과 조선 산업이 가장 의존성이 뭐 상황님 항상 말씀하시지만 가장 의존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뭐 그런 그 어떤 폭이 넓어져야 되고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그 가격 협상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도 많이 생기고 그 단기간에 그 협상이 끝나지 않고 계속 3개월, 4개월 막 지연되고 뭐 힘겨루기가 사실은 계속 이어왔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 이게 정말 그렇게 의존성이 높은 산업 간의 그 협력적인 분위기보다는 뭐 서로 이렇게 가격을 그 매개로 한 그러한 서로 간의 어떤 알력이나 불신이 계속 이렇게 정대해 오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상호 신뢰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아는데 참 그것을 실천하기가 정말 이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근본적으로 이제 가격을 가지고 그렇게 다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마 조선 산업의 어떤 그 수주 구조, 수주 방식과 철강 산업의 그런 판매의 어떤 그런 방식의 차이가 있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 조선 산업은 프로젝트성 수주이기 때문에 2년 전에 이미 2년 전에 가격으로 계약을 한 것이고 2년 후에야 이제 후판을 구매를 해서 이제 실제로 조선을 건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텀이 있거든요. 얼마만큼 계약을 잘하느냐, 뭐 고가의 계약을 하면 굉장히 교학이 변해도 괜찮지만 만약에 가장 그 선박 가격이 낮은 시기에 계약을 한 경우에는 2년 후에 가격이 오르면 사실 어떻게 대응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가 가격 협상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뭐 제가 볼 때 유일한 해법은 두 산업 사이의 신뢰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역지사지 과거에 다른 불리했을 때 유리했을 때 상황을 고려하다 보면 결국 균형으로 가지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참 말은 쉬운데 현실이 참 어렵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어떻게 좀 우리가 양 산업 사이에 일찍 미리 좀 이렇게 만나서 정보도 교류하고 어떤 균형의 해법을 찾아가는 이런 노력을 얼마나 해놓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겠죠. 예, 사실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뭐 그런 상황을 또 공유하는 방법으로 하나는 사실 그 어떤 그 계약 당시에 그 계약 프로젝트를 선박 그 계약을 할 때 철강업계의 어떤 그러한 그 가격 제시 물량이나 가격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가 조금 더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계약 그 당시에 계약할 때 포스코가 제안한 혹은 철강업계가 제안한 그러한 후판 가격은 이 사실 그 선박이 건조될 때는 그냥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후판을 그런 어떤 그 계약 시점부터 조금 서로가 사실 정보를 좀 공유를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리스크를 쉐어링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로 뭐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조선업계와 철강업계의 그런 가격을 둘러싼 서로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뭐 사실 협상 자리에 같이 앉아서 실제로 협상을 했다라는 뭐 말은 이제 들리지 않고 서로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던져놓고 기다린다. 너희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근데 결국 이제 그런 형태의
가격 결정이라는 것이 뭐 최종적으로 가면 결국은 흰개루기를 하다 보면 결정은 됩니다. 결정은 되는데 그 과정이 그렇죠. 너무나 많은 그 예.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죠. 그 과정에. 그래서 그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협상 과정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도 보면 뭐 우리가 어려울 때 당신들은 뭐 어떻게 예, 뭐 맞습니다. 중국산 수입하지 않았느냐 그때 어떻게 했느냐 과거 이야기도 다 나와야 과거 되고 이런 다 나와야 이야기가 되고. 사실 나오니까 서로의 어떤 앙금만 깊어가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조금 해안을 가지고 좀 대응 뭐 같이 가야 되지 않은가. 그렇다고 해서 이 토론을 시작할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이 적정 가격에 대한 논의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죠. 어차피 사는 사람은 다 싸게 사고 싶고 파는 사람 그렇죠. 비싸게 그렇죠. 팔고 싶은 건 예, 예. 당연한데 그 사이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과연 균형을 잡아 이게 현실적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대 입장을 예를 들어 그 상황 국면에 따라 그렇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좋을 때를 상대 입장을 좀 이해하는 이런 게 난 그 이상은 별로 뚜렷한 해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걸 좀 더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서 우리가 가격 변화를 반영해 준다든지. 사실 뭐 시장 가격 결정을 제도적으로 한다는 건 좀 사실은 어렵고 일단은 협상이니까 협상할 때는 뭐 밀고 당기고는 뭐 하는 건 뭐 당연하겠지만 그런 밀고 당기기가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들에 의해서 서로가 불신이 계속 깊어지는 거는 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전에 어떤 서로가 정보 교류를 만약에 선박 가격을 선박 계약을 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서로가 뭐 충분히 줄 수 있는 가격 얼마냐 그걸 반영을 해서 그 선박 가격도 제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제 그 계약 당시부터 서로가 적극적으로 밀접하게 좀 협력을 하는 뭐 그런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사실은 뭐 115만 원 뭐 제시를 했으니까 아마 또 이제 조선 업계는 그 이하로 제시하겠죠. 그럼 그 중간에 뭐 하지 않을까 115. 저도 115만 원보다는 아래쪽이겠죠. 조금 뭐 예. 아래가 되지 않을까. 예. 뭐 사는 사람이니까 좀 낮게 살려고 할 거니까. 하여튼 정부 입장 아니면 뭐 또 조선업계 입장, 철강업계 입장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아마 균형으로 그러나 어떻든 좀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빨리 결정이 되어서 거래가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